토트넘이 5연승을 기록한 후 손흥민 역시도 두 번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나친 자신감은 전례 없는 끔찍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약팀에게만 승리할 수 있었고 중위권 팀과 맞닥뜨리자 믿기 어려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는 수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이한 전술과 모든 실점 상황에 관여한 페드로 포로의 극도로 저조한 경기력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특히 손흥민을 대신해 출전한 공격수 티모 베르너는 많은 기회를 놓쳤고 손흥민의 부재가 큰 손실로 여겨졌습니다. 전반전 2대0으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나치게 자만하여 후반전 16분 만에 연속 3골을 허용하며 패배했습니다. 브라이튼의 세 번째 골이 들어간 직후 카메라는 완전히 좌절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포착했고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은 7일 브라이튼 호브의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했습니다. 경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예상치 못한 자신감을 보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없어도 팀이 연승을 이어갈 것이라며 브라이튼과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일부 의견은 포스테코글루가 프리미어리그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복되는 약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선하지 않고 한 전술을 고집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없이 두 번의 약팀과의 경기에서만 승리했지만 지나치게 자만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먼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23분 토트넘은 높은 압박으로 공을 탈취한 후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솔랑케의 패스를 받은 존스는 왼발로 원터치 슈팅을 날려 브라이튼의 골망을 흔들었죠. 전반 37분 토트넘은 격차를 벌렸습니다. 빠른 역습을 전개한 후 왼쪽 측면에서 베르너가 보낸 공을 받은 메디슨이 먼 거리에서 슛을 날렸고 골키퍼의 손에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반전은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선 채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이 팀에게 악몽이 되었습니다. 후반 48분 토트넘은 실점을 허용하며 점수차가 좁혀졌습니다. 우도지가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처리하지 못하자 야시나야리가 왼발로 득점했습니다. 후반 58분 브라이튼은 빠르게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미토마 카오루의 패스를 받은 조르지뉴 루토는 토트넘의 두 수비수를 제친 뒤 왼발 슛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후반 66분 브라이튼은 데니 웰백의 헤더골로 역전을 완성했습니다. 결국 브라이튼은 3대2로 승리했는데요. 이 승리로 브라이튼은 12점을 기록하며 3승 3무 1패로 프리미어리그 6위로 도약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이번 시즌 세 번째 패배를 기록하며 10점에 머물러 9위로 추락했습니다. 이 패배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2골 이상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10경기에서 패배한 첫 번째 팀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1라운드 카라바오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경기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3경기 연속 결장하며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해설자들은 토트넘 핫스퍼의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가했죠. 그들은 팀이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이 매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비를 강화하고 점수를 지키는 대신 토트넘은 공격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브라이튼의 압박에 점점 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토트넘은 10분 만에 상대의 날카로운 공격에 두 번째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세 번째 실점도 유사한 시나리오로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브라이튼의 뛰어난 선수인 미토마 카오루에게 왼쪽 측면에서 쉽게 수비를 뚫리게 만들었고 미토마는 정확한 패스를 전달하여 데니 웰백이 헤더로 득점하면서 3대2의 놀라운 역전승을 완성했는데요. 해설자들은 토트넘의 수비가 너무 쉽게 뚫리는 모습을 보며 더욱 실망스러워했고 팀이 완전히 통제력과 조직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붕괴를 카메라가 포착한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이 16분 만에 연속 3골을 허용한 후 손흥민이 없는 경기에서 자신의 전술에 매우 자신만만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터치라인에서 쓰러졌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지친 표정과 실망스러운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모양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내 자리가 위태로워졌다라는 뜻밖의 한마디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말은 축구 포럼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토트넘 팬들은 교제가 팀의 혼란스러워.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팀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존재임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짧은 연승과 초기 자만심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결국 손흥민의 부재가 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공격진의 영감일 뿐만 아니라 수비를 지원하고 팀 전체의 균형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없는 팀의 미래에 대해 더욱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토트넘이 한 개인에게는 의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경기는 손흥민이 진정으로 팀의 영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없으면 토트넘은 핵심 부분을 잃은 듯하며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래 전략에 대해 큰 질문을 제기합니다. 브라이튼에게 당한 이번 패배는 단순한 패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토트넘은 공격과 수비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며 손흥민과 같은 주축 선수가 없을 때 강력하고 안정적인 팀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경기는 쓰라린 패배로 마무리되었지만 토트넘이 앞으로의 경기에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 온 이후로 가장 끔찍한 패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실망스럽고 매우 슬픈다. 후반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기였다라고 말했죠. 그는 또한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내가 여기 온 이후로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우리는 보통 끝까지 싸우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대가를 치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은 토트넘을 지휘한 이후로 늘 낙관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그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지난 시즌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패해 3연패를 당했을 때조차도 선수들을 칭찬했습니다. 이번 시즌 시작 전 그는 나는 보통 두 번째 해에 우승한다라며 토트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 토트넘의 패배수가 승리수를 넘어섰습니다. 3승 1무 4패를 기록한 토트넘은 상위권으로 올라갈 기회를 놓쳤고 순위는 9위로 떨어졌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손실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며 그것은 나의 책임이다. 우리는 모든 1대1 대결에서 패배했고 경쟁력이 없었다. 경쟁력이 없으면 어떤 전술도 무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3경기 연속 결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카라바오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71분간 경기하다 허벅지 뒤쪽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을 부상으로 교체한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심각한 부상이 아니다. 그저 피로감이 있을 뿐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의료진과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는 그 경기에 결장했고 유로파리그 2라운드에서도 뛰지 못했으며 결국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죠. 경기 시작 약 1시간 전에 발표된 선발 명단에서 손흥민의 자리는 골, 결정력이 부족한 베르너가 대신했으며 존스는 오른쪽 윙에서 솔랑케는 중앙 공격수로 배치되었습니다. 부상이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흥민은 지난달 29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와 이달 4일 유로파리그 페렌츠 바로시와의 경기에 결장했습니다. 손흥민은 국제 휴식기 후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거의 손에 잡힐 듯한 승리를 놓쳤고 전 세계 축구 팬들로부터 비판과 조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팬들이 이처럼 강력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토트넘 선수들의 자만심뿐만 아니라 영국 언론이 팀의 잠재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했기 때문이죠. 손흥민이 결장하자 이 언론들은 토트넘의 발전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했지만 이번 패배 이후 그 모든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특히 옛빛은 사라지지만 스퍼스의 새로운 별은 빛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손흥민을 고의적으로 깎아내리고 제임스 매디슨과 도미닉 솔랑케와 같은 영국 선수들을 칭찬하는 데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